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키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키비를 설치하고 키비 공식 사이트에 있는 샘플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해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실행하는 것까지 했었죠.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키비의 실제적인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부터는 키비의 동작 원리, 키비란 패키지가 어떻게 해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동작이 가능한지 일단 동작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고 그 동작 원리를 설명하려다 보면 위젯이라는 것과 네, 위젯이라는 것과 키비 랭귀지, 키비 랭귀지라는 것의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뭐 요것에 관련된 사항은 몇 번에 걸친 영상에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기존에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해서 제 영상을 찍는 게 일단 제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찾아가서 향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키비에 관련된 영상이나 사이트들이 많지만 저는 키비의 공식 사이트를 주로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ibi.org 오시면 뭐 Getting Started 있죠. 여기를 또 눌러서 들어가 보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따라서 키비를 설치하고 샘플을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First App이라고 눌러서 들어가 보면 보이는 이 게임이 아마 핑퐁 게임입니다. 탁구 게임이죠. 탁구 게임이죠. 근데 이 핑퐁 게임을 처음에 만들 수 있다. 이 핑퐁 게임 튜토리얼 페이지를 보여주죠. 근데 실제 핑퐁 게임을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보면 핑퐁 게임 하기 전에 Create an Application 이놈을 먼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래서 그 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이게 가장 단순한 샘플 페이지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from import 문장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이나 패키지 설명할 때 이 문장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키비가 설치된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요 주소를 잘 위에 보시면 저는 지금 키비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키비 environment 폴더가 있고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밑에 사이트 패키지라는 폴더 밑에 키비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에 오시면 여기 그 폴더인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app.pavi라는 모듈이 우리가 지금 임포트 하려고 하는 이 모듈입니다. 다시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요. 예. 그래서 그 모듈 안에 있는 app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또 밑에 UI나 UX를 지칭하는 레이블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레이블이라는 클래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요 UIX 안에 있는 그 다 클래스들이 대부분 다 위젯이라는 겁니다. 위젯.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죠.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build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이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override라는 개념이에요. 지난번에 override 생각나십니까? 덮어 쓰는 거죠. 그래서 myApp이라는 클래스는 app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고요. 실제 이 app이라는 클래스 안에 build라는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그 메서드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드에서 쓴 겁니다. 대부분 상속해서 쓸 때는 이런 기능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build라는 함수는 레이블이라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리턴하는데 이 레이블이라는 것이 다
위젯의 일종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걸 뭐라고 했죠? 아르규먼트, 키워드 파라미터, 키워드 아르규먼트라고 했죠. 그래서 텍스트라는 파라미터에 헬로 월드라는 값을 주는 파라미터를 넘기는 방식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 설명을 이때까지 하려고 지난 시간에 그 클래스니 등등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딩을 하면 왜 안드로이드 앱이 돌아가나, 프로그램이 돌아가나,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조금 내려가 보면 키비 앱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키비로 만든 앱에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보실게요.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문장들, 아이쿠야. 빌드, 온 스타트, 온 스탑 이런 것들이 다 앱이라는 app 클래스 안에 되어 있는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키비 앱을 실행시키면 키비 앱을 실행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일제 run이라는 메서드 좀 전에 보여드렸죠. run이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인스턴스의 빌드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또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온스타트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영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들 또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해당 인스턴스의 빌드가 실행이 되고 나면 온스타트나 온스탑이 자동으로 실행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기능들은 이벤트 드리븐입니다. 이벤트 드리븐이란 말은 여러분이 터치를 하거나 키보드를 누르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서드들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키비 앱에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고 해당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배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이트들 쭉 와 보시면 프로그램 가이드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이 밑에 뭔가 쭉 있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들도 한번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에 곳곳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소개를 드릴 텐데 키비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비라는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이죠. 밑으로 갈수록 로 레벨이고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거고 위로 갈수록 하이 레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키비를 사용하시면서 위에서부터 공부를 해 나가겠죠. 아마 밑에 있는 것들 파이게이미니, 필, G스트리머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키비를 처음에 인스톨 하실 때 얼핏 보셨던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 패키지들을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게 키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서부터 공부해 나가실 텐데 지금부터 들으실 단어들 중에 위젯 그리고 키비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위젯은 아까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에 배치되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다 위젯이라고 합니다. 아까 레이블이라는 위젯을 우리가 써봤었죠. 그리고 KB 랭귀지라는 것은 그런 위젯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배치하는 계층도 트리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개의 영상에 걸쳐서 위젯과 KB 랭귀지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벤트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벤트 드리븐. 그래서 키비라는 것이 어떻게 이벤트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면 사용자가 터치를 하거나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누르거나 어떻게 사진을 찍거나 등등 하면 해당하는 이벤트가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윈도우의 이벤트로 만들어지고 그 이벤트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달되면 그 이벤트를 어떻게 핸들을 할지를 우리가 이 안에 코딩을 해서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오늘 그 이벤트의 몇 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가장 단순한 샘플, 그러니까 뭐였죠? 화면에 헬로 월드를 찍는 샘플, 그 페이지를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조금 긴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젯들을 씁니다. 클래스들이 앱 클래스는 우리가 했었죠. 레이블 클래스 썼었죠.
텍스트 인풋, 그러니까 이 앱은 사용자에게 그 텍스트 입력받아서 그걸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젯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의하는 클래스인데요. 이런 클래스들을 써서 밑에는 똑같습니다. my앱 런을 실행시키면 my앱이 빌드를 실행될 거고 자동으로, 그러면 로그인 스크린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리턴됩니다. 근데 그 로그인 스크린이라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 텐데 이놈은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위젯들이 이게 레이블 위젯이고요. 이게 레이블 위젯, 이건 텍스트 인풋 위젯, 또 레이블 위젯, 텍스트 인풋 위젯입니다. 지금 로그인하는 화면을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위젯 4개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의해야 되는데 여러 배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이제 그리드로, 그러니까 격자 무늬로 배치하는 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그인 스크린을 클래스를 만들 텐데 이놈은 그리드 레이아웃을 상속받아서 만들 거고요. 지난번에 언더바 이닛 초기자 생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문장, 요 문장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웹페이지 설명도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그리드 레이아웃 위젯을 이제 그리드 모양으로 배치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상속받아서 로그인 스크린을 클래스를 만들고 그 로그인 클래스 인스턴스를 이제 리턴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init라는 함수는 초기자 또는 생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두 줄에 대한 설명은 이 페이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아시면 되고요. 슈퍼라는 메서드는 이렇게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init, 부모 클래스의 init 함수를 실행하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 init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의 cals라는 멤버 변수는 그리드라는 게 격자 모양이니까 이 격자 화면을 격자로 만들어서 두 칼럼으로 나누어서 배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dd 위젯에 의해서 이 그리드의 위젯들이 설치가 될 건데 add 위젯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add 위젯이 있고 또 하나가 있고 4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의해서 여기에 레이블 위젯이 유저네임이 붙습니다. 다음에 2개의 문장에 의해서 텍스트 인풋이라는 위젯이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붙고요. 이게 1번, 2번입니다. 그리고 또 레이블 패스워드라는 위젯이 여기에 3번으로 붙고 3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2개의 문장이 텍스트 인풋으로 해서 패스워드 입력받을 위젯, 텍스트 인풋 위젯이 여기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럼을 2개로 나누고 이걸 봤죠? 칼럼을 2개로 나누고 레이블 위젯을 하나 받아서 그놈을 add 위젯하고 텍스트 인풋을 하나 받아서 뭐 멀티라인이 뭔지는 이제 유추할 수 있으시겠죠? false니까 이제 한 줄만 입력받겠다는 거고요. 그놈의 이름을 유저네임이라 하고 그놈을 add 위젯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패스워드 레이블 위젯을 만들고 또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텍스트 인풋 위젯을 만들어서 그놈을 add 위젯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코드를 붙이면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로그인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놈은 그리드 레이아웃을 상속받아서 만들고 my앱이 실제로 런 할 건데 my앱이 런 할 때는 빌드가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했죠. 자동 실행되는 게 로그인 스크린 인스턴스를 리턴하게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위젯이 화면에 배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실행을 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레이블 위젯, 텍스트 인풋 위젯, 레이블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여러분들이 리사이징을 하면 이렇게 다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해당하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이쿠야. 네, 여기까지가 이게 우리 핑퐁 게임을 만들러 가는 도중에까지 설명이고 다음 시간 영상에서는 페인트 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지났지만, 그리고 나서 KB 랭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뒤부터 이제 본격적인 코딩, 키비를 이용한 코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심플 페인트 앱을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인 코드는 길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이런 건데요. 지난 시간하고 뭐 달라진 걸 보시면 나머지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죠. 그래서 myPaint 위젯을 리턴하는데, myPaint 위젯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onTouchDown이라는 거는 해당 위젯에 있는 메서드고 그놈을 오버라이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치다운 되면 이런 일을 해라. 또 터치 무브, 마우스나 그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제 손가락이 이동하는 거겠죠. 그런 이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라라고 원래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 핸들러, 이런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드를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을 지금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페인팅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단기간의 꿈은 이걸 나중에 해서 제가 계속 예제를 들고 있는 벽돌 깨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단기간의 목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페인트 관련 키비 사용을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